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있는 기혼자입니다. 두 번의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은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두 번째 남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한 이유는 제일 가까운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이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문제가 가장 힘들다는 것을 첫 번째 결혼을 통해 깨달았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막장 드라마 같은 첫 번째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쩔 수 없더라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학교 시절 전학 온 친구 호순이가 반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요. 친구가 된 우리는 서로 친해지기 시작했고 그 즈음에 나의 옆자리 짝꿍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아서 함께 등하교도 했습니다. 오늘은 학교가 끝나고 우리 집에서 노는 날이었어.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네 라고 하니 응, 부모님은 얼마 전에 이혼하셔서 엄마, 오빠, 그리고 나 셋만 살아. 엄마는 일하고 오빠는 늦게 들어올 거야? 아, 그래 라고 했다. 근데 그 이혼 이유가 뭔데? 물어봐도 돼? 응, 엄마가 바람 피웠어. 그 사실을 아빠가 알게 되었고 아빠는 여전히 같이 살자고 했는데 엄마는 싫다고 했대. 그랬구나. 부모님 이혼해도 괜찮아? 지겹게 싸우는 소리도 들을 일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괜찮아. 이혼 전에는 늘 엄마 아빠랑 싸우는 걸 지켜봐야 해서 더 괴로웠거든. 이혼하지 않았다면 뉴스에 나올 뻔했다니까. 아빠가 점점 더 난폭해지고 엄마도 맞서 싸우니까 난리도 아니었어. 오빠만 늘 내 곁에서 위로해주고 그랬지 뭐. 아무튼 지금은 괜찮아. 평범해 보이던 호순이는 이혼한 부모님 때문에 힘든 사정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혼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나에게 스스럼 없이 꺼내고 그때부터 하나 둘씩 비밀들을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 놀러간 호순이의 집에서 호순이는 부엌 식탁에 반찬과 밥을 꺼내더니 나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고는 했지만 꽤 맛있게 만들어 두신 호순이의 엄마의 반찬을 맛보며 그래도 챙겨주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호순이는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더니 능숙한 솜씨로 LP판을 꺼내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을 틀어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가수의 음악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을 함께 들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반 친구 이야기, 좋아하는 연예인 관심 있는 남자애들 얘기로 수다를 떨면서 취향도 잘 맞았고 서로에게 친분이 더 두터워졌어요. 게다가 멋을 부리기 좋아했던 시절이라 패션 코드도 잘 맞아서 제가 입는 스타일을 호순이는 따라하고 제 옷을 입어보면서 오랫동안 수다를 나눴습니다.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집안에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호순이를 위로해준 친구는 친오빠였습니다. 오빠는 나와 눈을 마주치고 약간은 쑥스러워하는 듯이 몇 마디를 건네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자와 초콜릿을 접시에 담아 우리가 놀고 있던 안방 문을 열어 건네주더니 잘 놀고 가라며 챙겨주더군요. 무심해 보였지만 다정한 오빠였습니다. 뭐야? 오빠 왜 안 하던 짓을 해? 아, 뭐래? 내가 늘 챙겨주는 거 까먹었냐? 너 친구야 쓰니까 같이 먹고 놀라고 챙겨줬더니. 알았어. 들어오지 마. 우리 수다 떨면서 듣잖아. 호순이야. 오빠는 툭툭거리며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꽤 가까운 사이인 남매로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호순이와 같은 학교에서도 단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순이가 갑자기 놀랄 만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우리 오빠 어때? 무슨 말이야? 너네 오빠가 어떠냐니? 우리 오빠가 너를 데리고 온 날 너가 나가고 나서 한참을 말을 걸어야 될 것 같아서 예쁘게 생긴 친구라는 둥, 남자친구 있냐는 둥, 마음에 들었나 봐.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저는 황당했지만 친구의 오빠도 우리와 같은 연령이니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자상해 보였지만 사춘기 소녀들처럼 저도 당신이 연예인의 외모를 비교하던 시절에는 특별히 마음에 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친구인 호순이가 집에 놀러왔을 때
호순이 오빠가 저를 엄청 챙겨주시고 잘해주셨습니다. 너 인기 많은 이유를 알겠다. 우리 오빠도 너 예쁘다고 난리잖아. 시간 되면 오빠가 자주 놀러 오래 고마워.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중 어느 날 호순이가 제게 편지와 선물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거 옆집 재우가 너한테 전해달라던데. 나랑 너랑 절친이니까 부탁한 모양이야. 열어봐봐. 무슨 선물이야? 호순이의 행동에 대해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보여주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 아, 내가 인기가 많은가? 인기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쩌면 너는 예쁘기 때문에 그런가 봐.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나쁘지 않고 말도 잘하잖아. 아, 나도 배워야겠다. 응, 근데 너도 재호를 좋아하잖아. 맞아. 인기 많아. 재호는 중학교 시절 가장 인기 많은 남자였어.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얼굴도 매력있고 귀여운데 또한 용감하고 남자다워서 여자들이 짝사랑 대상으로 1순위였던 거야. 친구였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선물과 편지를 주자. 그때부터 호순이는 내 이성관계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재호라는 남자친구와 공식 커플처럼 사귀게 되어 학교 사람들에게도 알리게 되었습니다. 손도 겨우 잡던 그때 사귀었을 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우리는 학교가 끝나면 같이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서 얘기를 나누며 설레이는 시간을 보냈죠. 몇 달 동안 재호와 설레는 시간을 보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로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친구들에게 사귀자는 제안을 많이 받기도 했었죠. 내 인기가 높아져서 학교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쑥스러운 느낌도 들었지만 학교 생활이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느 날 다른 친구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 호순이랑 친하잖아? 걔가 재호한테 사귀자고 했다는데. 너랑 재호랑 헤어지고 나서 말이야? 알고 있었어? 아, 그리고 요즘 너한테 차였던 호림이한테도 사귀자고 꼬셨대. 걔 뭐냐? 아, 근데 너 이거 다 알고 있었어? 친구 호순이가 제가 사귀었고 헤어졌거나 싫다고 했던 남자친구들에게 사귀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때는 호순이와 나가 가장 절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이 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우리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무용을 해왔던 전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그런데 호순이는 다른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 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을 자주 해왔던 호순이와 전 여전히 단짝이었습니다. 나 너희 학교로 전학할 거야? 나도 예술 분야 공부하고 싶었다는 말이야. 너도 알잖아. 너도 재능이 많은 거, 모형을 배운 적이 없어서 힘들겠지만 사진학과라도 꼭 가보겠어. 너랑 고등학교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애들은 나랑 수준이 안. 맞아. 전학 편입 가능한지 알아보고 우리 학교로 함께 다니면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호순이의 바람대로 다니는 예고에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익숙한 절친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것이 좋았어요. 물론 학과가 다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붙어 다닐 일은 없었지만 중학교 시절처럼 등하교를 함께하며 방과 후 시간을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무용과 분들이 인기가 많은 모양이었는데 외모를 기준으로 뽑았는지도 몰라요. 우리 학과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그 애 말이 많던데 전교에서 베스트 3이라던데. 참 좋겠다 라고 했어요. 적힌 게 뭐가 좋은지 맨날 선배들이 엄청 갈구하는데 관심도 적당히 받아야지. 안 그러면 불편해. 가진 자의 불만이지. 나도 인기 많아서 불편해 본 것 같으면 좋겠다. 왜 그래? 진짜 불편해서 하는 말인데 기분 나빠지지 마. 장난이 아니라 그런데 불편하겠지. 너를 더 커버해 줄게. 너를 불편하게 하는 애들 걱정 마. 고등학교 시절에도 호순이는 항상 제 편처럼 절친으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 버릇처럼 남자친구들과의 관계에선 늘 저 모르게 일탈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전 호순이를 이해해주려고 노력했고 모르는 척하며 잘 지내왔습니다. 대입 준비도 바빴고 할 일이 많았기에 남자친구 문제로 인해 절친과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항상 편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랑 사진과 후손이 절친이더라고. 중학교 때부터 동창이라며 가 너랑 사귀었던 세연이 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미 헤어진 지는 오래되었고 친구끼리 새로 사귀고 만나기도 하는 거지 뭐. 우와, 너 진짜 마음이 넓다. 그래도 너랑 세연이 공식 커플이었잖아. 너와 절친이던 애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호순이는 여전했습니다. 남자친구 문제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러나 나는 그런 일들로 호순이와는 대화한 적이 없었으며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용과 학업에 전념하였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호순이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대에 진학한 후 나는 무용과 학업으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고 호순이는 전문대에 진학했지만 패션에 관심이 많았기에 학업을 중도해서 포기하고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종종 연락은 하지만 특별한 접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순이는 나의 생일을 항상 기억하며 챙겨주는 친구였고 결국 다시 만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생일 축하해. 서로 바빠도 생일 때는 꼭꼭 만나자. 친구야. 나도 너의 생일을 잘 챙겨줘야 하는데 지난번에 해외 공연 때문에 미안하게 됐어. 다음에는 꼭 챙기겠다. 괜찮아.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가 매거진에 실리는 걸 봤어. 무용수로 멋있더라. 사진은 누가 찍어줬어? 내 기사 본 거야? 매거진 포토그래퍼가 찍어줬어. 그럼 나도 그 사람 소개해줘. 나도 사진 공부했는데 요즘 쇼핑몰 촬영에는 실력이 딸리더라고 했었지만 사진은 잘 찍는 전문가를 쓸까? 매거진을 찍는 작가라 이런 일을 안 하려나. 아, 그래도 자리라도 만들어주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잘 꼬셔볼게. 연락처 있어? 자리 만들어 볼게. 쇼핑몰은 잘 되고 있어? 응, 물론이지. 자, 이거 넣어줄 선물이야. 내가 쇼핑몰에서 거액에 파는 제품인데 너가 신으면 예쁠 것 같아서 생일 선물 겸 가져왔어. 골드 컬러의 샌들 하이힐, 예쁘지? 어머, 고마워. 너무 예쁘다. 내 스타일이야. 멋져. 아, 그리고 너랑 매거진에 실렸던 그 남자 무용수 있잖아? 친한 친구야. 선배야. 모델로 소개 좀 해주면 안 돼? 모델 비용은 내가 드릴 거야. 나와 촬영한 무용수라면 동기도 있고 후배도 있으니 가능한지 물어볼게요. 친구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전 좋은 마음으로 매거진 사진작가와 무용수 후배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고 나서 촬영도 연결되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용수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선배가 소개해준 친구분, 의상 촬영은 잘했습니다. 허목 고마워요. 멋지게 찍었습니다. 네, 잘 찍었죠.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촬영이 끝나고 밥을 사러 간다고 해서 술자리로 넘어갔는데요. 자꾸 제게 찝쩍거리는 것 같아요.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술에 취했는지 취한 척을 하는지 과한 노출 의상을 입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대한 말씀이시면 선비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행동이 선배분도 알아차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러신 건가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선배께 미안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 촬영 때도 부탁드리고 있는데 자주 전화가 와서 연락을 받기 꺼려서 선배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이해했습니다. 호순이의 남자들에 관한 언급이며 어릴 적 판단력이 없었던 습관을 모른 채 지내왔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야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후배 무용수와 일을 하게 된 후에야 전 학창시절 동안 그녀를 멀리 피하는 것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각자가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며 서로 접점이 적어져서 호순이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죠. 그래도 친구는 저와는 다르게 제 생일에 만나지 못해도 선물을 보내면서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저 또한 자주 보지 않는 친구가 되었지만 냉정하게 선을 긋지 않아서 서로에게 무뎌질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늦은 밤, 호순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여보세요. 나 술 한잔 했어. 잘 지내지? 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호우머, 무슨 일 있나요? 술 한잔하고 전화다 했어요. 저는 똑같아요. 아이들을 무용 가르치고 공연 기획도 해요. 그렇군요. 혹시 말했었나요? 우리 엄마 또 재혼했대요. 그 연세에 대단하지 않나요? 술 한잔하고 생각나서 말이에요. 가족사 말할 때도 없고 그랬군요. 어머님도 좋은 분과 행복해야죠. 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좋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할 게 없고요. 요즘 서로 바빠서 잘 만나는 것도 없어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긴 했는데. 아주 유부남이지. 이혼을 할 거래서 모르겠어? 만나는 사람이 없니? 왜 유부남을 만나? 확실히 이혼할 거라던데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럴게. 남자랑 어떤 일이 있나 봐. 너는 결혼 안 했니? 글쎄. 결혼 생각하면 만나는 남자는 있긴 한데 아직 재밌어서 잘 모르겠어.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 그래. 언제 한번 얼굴 볼까? 너무 못 만났잖아. 그리운 거야, 친구야? 너 결혼하면 나는 꼭 불러. 초대해줘야 해. 안 그러면 정말 서운할 것 같아. 몇 년 만에 호순이와 오랜만에 간만에 수다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인지 한편으로는 친구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전보다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자연스럽고 가까워져서 친구의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저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집에 도착한 선물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박스가 유독 커서 발송인을 먼저 확인했어요. 친구 호순이가 보낸 선물이었고 확인해보니 고급 청소기였어요. 고마웠지만 부담을 느끼기도 해서 전화를 걸게 되었어. 선물이 뭔지 얘기도 없이 비싼 걸 보냈어. 아, 이러한 것은 안 해줘도 돼.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내가 못하겠다. 내 성격 때문에 그냥 받아. 나 요즘 돈 좋아. 그리고 결혼 축의금은 별도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 친구야, 고맙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해. 그리고 축의금은 사양할게. 정말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에이, 우리 오빠가 결혼한다고 해서 그 정도는 해야 한다더라. 그리고 우리 오빠도 어릴 적 친한 친구가 선물을 보내라고 부탁했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성의만으로 받아줘. 나는 그런 친구의 성의를 거절할 때 더 부담이 된다고. 수도 없는 노르디여서 받게 되었지만 결혼식에 가장 먼저 찾아와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동안 저를 유난히 챙겨준 친구는 신부 대기실부터 역시 너무 예쁘다. 원래도 크고 동그란 눈이 오늘따라 더 크고 예쁘다. 친구야, 너도 우리 신부 중에 가장 예쁘다. 나도 이렇게 예쁘다면 계속 불타올라 결혼해야겠다. 바쁠 텐데 일찍부터 온 것에 너무 감사하다. 이 자리는 내 남편이야. 인사해요. 학창시절부터 절친 친구 호순이가 와서 축하도 해주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멋진 남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전에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멋진 분이라는 게 신부가 신랑을 숨겨뒀던 모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혼 준비를 스피디하게 진행해서 많이 바빴습니다. 어쩌면 식전에 좀 더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결혼식에 뵈어서 고맙습니다. 네, 친구야. 제 친구는 어릴 때부터 인기녀였어요. 좋으시겠죠? 제 절친님 신부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인기녀는 무슨, 아무튼 고맙다 친구야. 그래요. 제 눈에도 워낙 예쁘셔서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한 문법 구조로 수정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라 짐작은 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 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아, 비하인드 스토리는 무슨, 그냥 나 좋으라고 친구가 칭찬하는 말이야. 아니에요. 정말 인기도 많고 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그래서 누가 남편이 될지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을 거려. 어쨌든 정말 횡재하신 겁니다. 신랑님, 그만 비행기 태워나 식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멀미 나겠다. 이따 식사 맛있게 챙겨 먹고 가나. 정신없어서 오늘도 못 챙겨도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걱정해. 내가 알아서 든든하게 먹고 갈게. 자, 이제 식장에 들어갈 준비해. 아, 나 신경 안 써도 돼. 식장에서 일찍부터 제 짐을 챙기는 일은 물론 허드레실까지 도와주던 친구는 결혼식 이후 핸드폰으로 제 결혼 사진과 영상까지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간 친구 호순이의 남자 문제들로 인해 저와 사이가 소원해졌던 일들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 적은 없었기에 여러 가지 계기로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도 있었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어른이 되었고 저 역시 세월에 따라 이미 잊고 지나쳤습니다. 유독 남자 관련 문제만 있으셨을 뿐 이외에는 사실 저와 직접적으로 싸우거나 했던 일도 없었으니까요. 어느새 별일 아닌 듯 무뎌졌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시 친구와 연락이 잦아지면서 어릴 때부터 늘 챙겨주던 친구의 모습으로만 다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이후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새로 마련한 서울 인근의 주택에서 신혼의 단꿈을 꾸며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 주변 사람들은 한적한 주택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알고 집들이 초대를 하라며 성화였죠. 저와 남편은 결혼식 때 와중에 고마운 지인들을 불러 조촐하게 파티를 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친구 호순이도 초대하게 되었고 조금 달라진 외모로 등장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눈 쌍꺼풀 한 거 맞아? 어머, 눈썰미가 좋아서 그런가? 맞아, 쌍꺼풀 했어. 속눈썹이 찔리기도 했어서 그랬구나. 더 예쁘네. 뭐, 그래도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겠지? 넌 늙지도 않고 결혼해서 더 예뻐졌다. 나도 빨리 결혼해야겠어. 아,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어? 어디로 다녀온 거야? 남편이 하와이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하와이에 다녀왔어. 나도 하와이는 처음이라 재밌고 좋았어. 어머, 하와이 나도 가보고 싶다. 둘만의 신혼여행 오붓한 시간 보내느라 하와이 풍경을 볼 시간이 있었을 텐데. 우리 연애 기간도 꽤 오래됐는데 그렇게 달콤하진 않아. 물론 좋았지만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주 다녔어. 너를 보니 빨리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고 싶다. 오늘 집들이에 소개해줄 괜찮은 남자가 없어. 너 만난 후에 누군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던 게 아니야. 누구? 아, 그 전에 이혼 준비 중이던 유부남? 진작 끼워쳤어야 했는데 나 지금 만나는 남자가 없으니까 얼른 멋진 주변 지인들 좀 소개해줘봐. 아, 친구야 나도 결혼 좀 해보고 신혼여행도 한번 가보자. 아, 그렇구나. 잘했어. 이혼한 유부남을 잘 청산했어. 그래서 주변에 괜찮은 지인이 있나 볼게. 오늘은 우리 사람들 중에 남편 지인들을 잘 모르니까 괜찮은 사람이 있나 너도 살펴봐봐. 그래. 나 오늘 어때? 안 그래도 혹시 몰라서 신경 좀 썼는데. 옷이 너무 털털한가? 그래도 너무 미니스커트를 입는 건 나랑 자제한 거야? 예쁘게 잘 입었는데 워낙 날씬하니까. 타이트해도 잘 어울리고 예뻐. 걱정 마, 그래? 그럼 오늘은 나 마음 제대로 먹고 괜찮은 남자인데 열심히 살펴볼게. 괜찮지? 친구는 그때부터 더 신이 나 보였습니다. 제 지인들은 사실 많이 부른 편이야. 아니에요. 4명은 모두 남녀였습니다. 남편들의 지인들 또한 남자들이었는데 그들은 2배 이상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정원에서 고기를 구우며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지인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며 즐거운 저녁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들 취기가 올라가며 친구 호순이도 남편의 지인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10명 이상이 있어서 시끄럽게 먹고 마시다 보니 자리가 계속해서 붐팠어요. 음식은 풍성했지만 술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근처 마트에서 더 술을 사올 것이라며 지인 한 명과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술에 취해 방에 잠깐 누워 있겠다던 친구 호순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 호순이가 대문 밖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같이 술 사러 나갔던 거야. 더 많이 마셔서 취한 건 아니야? 괜찮아. 아까 2층 방에 누워 있겠다고 하더니 언제 나갔던 거야? 아, 누워 있다가 너 남편이랑 남편 친구분이 술 더 사러 간다고 옷 입고 2층에 왔다더라고. 바람 쐴 겸 따라 나갔다 왔지. 근데 왜 혼자 들어왔어? 남편이랑 지인들은 왜 같이 걸어왔는데? 먼저 안 왔어? 아니, 머리가 좀 아파서 밖에 혼자 앉아 있다가 들어온 건데. 취한 친구를 보며 잠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대문 밖을 나가보았습니다. 멀리서 남편이 술을 사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나갔다던 남편의 지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혼자 왔어요? 지인이랑 같이 나갔다면서? 나 혼자 갔다 왔는데 주인은 어디에? 아니, 호순이가 자기랑 지인이랑 셋이 술 사러 다녀왔다면서. 먼저 들어왔길래. 아이, 취했나 보네. 대문 앞에 같이 나가긴 했는데 마트는 혼자 다녀왔어. 주인은? 글쎄, 아니, 모르겠는데. 아까 호순 씨랑 둘이 나왔다가 나만 다녀온 건데. 그래. 내 친구 많이 취했나 보네. 횡설수설했는지 어서 들어오세요. 당신은 술을 많이 마신 거 아니죠? 그럼 지금 딱 좋아요. 정신없는 집들이가 끝나고 손님들을 보냈습니다. 호순이는 너무 취해서 잠이 들어버려서 2층 빈방에 재워주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니 호순이는 바쁜 이유로 일찍 택시를 불러가겠다고 하며 갔습니다. 고마웠던 마음으로 책에 카톡을 남기고 이미 사라져 없었습니다. 나 또한 집들이를 한 후 후유증처럼 너무 피곤해서 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남기며 지나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 호순이와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서로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그 집들이 이후로 친구 호순이가 왜 연락이 없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마트를 들르게 되었고 모여있는 아주머니들 사이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죠. 어디 사세요? 뽀뽀도 얼굴 같은데. 저 여기 모퉁이 지나 정원 있는 주택으로 이사 온 분이에요. 정원 있는 주택이에요? 거기 얼마 전에 정원에서 5번째 파티를 하던 그 집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날 좀 시끄러웠죠. 죄송했습니다. 에이, 덕분에 매상이 많이 올라서 좋았지. 근데 그 집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사나 봐요. 그때 우리 마트에서 신혼부부가 술 잔뜩 샀잖아요. 아이고, 둘 다 잔뜩 취했는데. 술을 엄청 산다고 하길래 내가 다 말렸었는데. 신혼부부였어. 제 남편이 다녀왔던 거라고 알고 있어? 그런데 제 남편이 아닌데 신혼부부가 다녀왔어. 술 냄새가 폴폴 나는데 둘이 잔뜩 취해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들어왔었는데 남자가 술을 고르자 여자가 뒤에서 껴안고 뽀뽀하자 난리를 치길래 아유, 좁은 곳에서 다치거나 물건이 깨질까봐 함께 있어줄래? 라고 말해주었다. 내가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는데 순간에 친구 호순이가 떠오른다. 아차 하는 순간 그날의 실수로 인해 그 후로 연락이 뜸했나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지만 혼자 다녀왔다며 우겼기에 별일 아니라고 넘기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이상함을 느꼈고 남편에게 함정을 벌인 적이 있는지 따져보니까 의심이 점점 커졌고 다음날 친구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을 보냈지만 하루 종일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저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제가 연락을 해도 칼같이 답해주던 친구였기 때문에 의심이 더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겠지 생각했지만
결국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혼자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친구는 어머, 여러 번 전화했네. 무슨 일이야? 라고 말했고, 너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혹시 집들이 다녀간 날에 내 남편이랑 마트에 갔었어? 라고 부추겼습니다. 팔짱 끼고, 그날 내 남편이랑 무슨 일이 있었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남편이랑 무슨 팔짱을 끼고 마트를 갔냐고 그래? 그날 나 취해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럼 그날 새벽에 왜 말도 없이 먼저 가버린 거야? 나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얘는 진짜. 야, 너, 지금 나 이상하게 몰아가네. 너, 남편 단속이나 잘해. 괜한 사람 잡지 말고. 그리고 나, 지금 해외여행 중이야. 나중에 연락하자. 전화를 끊었다. 해외여행 중이라며 다급하게 끊는 친구의 말이 전부 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별일 없다고만 얘기했지만 제 촉은 틀리지 않았고 결국 남편이 나가는 사이에 남편의 노트북에서 어이없는 사진들을 발견했고 거의 헐벗은 친구 호순이가 남편의 얼굴을 강제로 끌어당겨 키스하는 셀카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PC 카톡에는 반협박과 다름없는 멘트들과 함께 사진을 통해 남편에게 애정을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호순이에게서 남편에게 남겨진 내용을 통해 집들이에서 하는 키스와 2층 방에서의 애정 행각이 즐거웠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그 이후로는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게 되었지만 남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손이 떨려 다음 내용을 확인할 때도 매우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볼수록 친구가 아니라 미친년과의 대화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은 언제든 기다리고 있고 마음과 몸이 원한다면 친구에게 도리도 아니고 말도 안 되겠지만 딱 한 번도 뜨거웠던 애정 행각을 하고 싶은 내용들이었고 남편이 뿌리치자 그날 일을 다 제게 말해 버리겠다는 협박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미친년의 꼬임에 넘어간 모양이었고 마지막 내용으로 확인한 카톡 메시지에는 이번 주말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더군요. 남편과 나가 연애하던 시절 뜨거운 밤을 보냈던 호텔에서 말이죠. 그렇게 결혼 후 6개월 만에요. 남편과 친구 호순이 사이에 벌어진 막장 스토리를 알고 말았습니다. 주말에 골프 약속이 있다는 남편을 쫓다가 예상대로 호텔로 향하는 남편의 행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러운 꼴까지 목격한 미친 친구를 가만둘 수 없어 이미 남편에게 상처와 배신을 너무나 큰 상처로 안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까지 거쳐 재산 분할 겸 위자료 3억 3천을 받은 후 더러운 싸움은 끝나버렸습니다. 여기까지면 막장 스토리가 끝났으면란 생각이 들었지만 그 미친년과 전 남편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막장 스토리는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미친 친구와의 인생은 최대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괴로움에 잠적하듯 살던 전 오히려 피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피해자인데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혼 이후 심리치료를 통해 정신을 다시 차리고 제 인생을 재정비하던 전 서울 강남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위자료와 자선을 투자하여 무용학원 센터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강습을 하며 사람들과 더 어울렸습니다. 일을 하면서 괴로움을 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일에만 전념하며 30대 중반을 넘기면서 결혼도 연애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 밖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퇴근을 준비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와 함께 소등을 하다가 학원 앞을 나서려는 순간 학원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깜짝이야. 어유 죄송합니다. 놀라게 한 마음은 아니었는데요. 아닙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영업시간이 이미 끝났는데요. 놀라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들을 바라보니 훌륭하고 멋진 남성 2명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건네주었습니다. 살펴보니 새롭게 지어진 건물에 카페를 오픈했다고 하며 명함과 무료 커피를 줬습니다. 아르바이트 청년일 것 같아 고마워하며 받아두려고 돌아서려는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여기 직접 운영하시는 무용학원이세요?
혹시 남자 회원들도 계신가요? 네, 그렇지요. 요즘에는 현대무용을 접목한 운동 수업도 있어서 남성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러 오세요. 직접 배워보시게요. 아, 관심은 있지만 조금 부끄러워서요. 무용수들이 입는 타이트한 옷을 입고 해야 하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편한 운동복으로 오셔도 돼요. 배워보고 관심이 있으시면 수업 시간을 보고 연락 주세요. 어제 큰 카페에 들어가니 청년들이 커피를 내리고 주문을 받는 무리 속에 있었어요. 직원이거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생각되어서 따로 말을 걸지 않고 커피를 주문하고 빈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어제 잠깐 대화를 나눈 남성이 저희 자리에 오셨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맛이 어땠나요? 기억하셨군요. 맛있네요. 점심 먹고 오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그랬었군요. 자주 오세요. 그리고 이것도 맛 좀 살펴봐 주세요. 테스트로 만든 베이커리인데 반응을 보고 괜찮으면 판매할 예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수업이 저녁 시간에도 있나요? 무용을 배워보고 싶은데요. 그럼요. 어제 끝나기 전에 한 번 와 보세요. 직장인 수업이 있어요. 배워보세요.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칭의 기본이라 피로도 줄어들 거예요. 아, 그럼 제 직원들한테 카페를 마감시켜 놓고 가야겠네요. 저 오늘 당장 배우러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 저기 제 명함도 드릴게요. 그 선생님께 명함도 괜찮으시면 좀 주시겠어요? 체격은 다부지고 좋아 보였지만 저보다 어린 얼굴일 거라 생각해서 카페 주인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카페를 직접 운영하는 사장님이더군요. 그날 이후로 그는 제게 무용 수업을 빌미로 연락이 찾아졌고 저도 카페를 자주 오가며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날 쯤 그는 수업이 끝날 줄 알았는데 가지 않고 절 기다렸다가 이거 받으세요. 잘 어울리셔서 사다 놓았는데 차에 두었더니 조금 시들해졌네요. 어머, 웬 꽃이에요? 아, 이거 주시라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스승의 날도 아니고 꽃 선물을 다 받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드리는 의미는 아니고 제가 혹시 만나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연애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근데 저 돌싱인데 그것도 사연이 파란만장했던. 아, 혹시 아이도 있으세요? 아, 아니요. 빠르게 돌아온 돌싱이라 다행히 아이는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첫눈에 반했다는 말을 수업을 받으면서 더 반하기도 했고요. 아주 진심입니다.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 번 거절을 했지만 몇 달간 끊임없이 구애가 이어졌고 결국 새로운 연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귈수록 더 장점들이 많아 보였고 성실하게 카페를 운영하는 능력도 좋고 젊은 사장이었죠. 물론 외모나 능력적으로 갖춘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좋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그는 제 과거를 알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제게 힐링이 되어준 은인이었습니다. 1살 어린 연애였지만 마음이나 생각은 저보다 더 어른스럽고 현명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부모님까지 알뜰하게 살펴주고 항상 배려심이 넘쳤고 또한 저의 트라우마를 고려하여 그런지 주변 여자 관계에서도 신뢰를 주려고 매우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우연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어느 때보다 행복한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과거 이혼으로 겪었던 트라우마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말처럼 데이트를 즐기며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조용했던 제 핸드폰 카톡이 계속 울렸죠. 차 안에서 소리에 놀란 우리는 동시에 제 핸드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믿고 있던 과거사가 떠올랐던 순간이었어요. 톡이 알림을 열어보니 미친년의 이름이 뜨겼고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톡의 내용을 살펴보니 난데없이 미친 친구가 안부를 물었고 잘 사냐며 자신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자랑하는 말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가졌다고 하면서 부글거리는 속마음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저기요, 무슨 연락이길래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 누군지 물어봐도 돼요. 정말 핸드폰 번호를 바꾸던가 해야 할까봐 말했던 그 친구. 미친 그 친구가 갑자기 이 밤에 왜 연락이 온 건데? 아, 진짜 이상한 여자네. 내가 전화해서 번호가 바뀌었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할까? 응, 아니야. 이따 집에 가서 내가 직접 통화해 볼게. 자기는 걱정 마.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얘기할게요. 기분 좋은 데이트 끝자락에 기분이 상해서 집에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바로 그 미친 친구, 호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죽고 살아 있었니? 내 번호가 간직되었어? 아니면 아직 할 말이 남아 있는 거니? 어머, 오랜만이다. 전화까지 해주다니 고맙네. 이젠 각자 잘 사는데 너도 과거는 좀 잊어라. 실은 아이도 가졌고 그냥 너에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 그리고 최근에 브런치 카페 체인점을 오픈했는데 너무 대박이 나서 너한테 살림의 보탬이라도 해줄까 하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다 빼앗아갈 수는 없잖아. 그래도 꽤 오랜 친구였던 우리인데 여전히 제정신은 아니구나. 잘 처먹고 아이도 낳고 잘 살아. 똑같은 인간이 되기는 싫어서 욕은 생략할게. 할 말은 오늘 다 하고 앞으로 연락 안 하면 좋겠네. 너의 과거 남편도 요즘 나한테 너무 잘해. 카페 월 매출이 3억이 넘어간다니까 너가 손해배상이며 위자료를 많이 못 가져간 것이 억울했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돈을 좀 더 챙겨줄까 싶기도 하고. 너도 이제 나이 먹어서 이혼하고 남자를 만나기가 힘들 텐데. 혼자 사는 것은 힘들어. 어디서 뭐 하고 살겠어. 잘 사는 넌 왜 아직도 내가 혼자 사는 게 궁금해하니? 늙고 이혼해서 혼자 사는 내가 아직도 질투하니? 어릴 적부터 그 병 못 고친 거야. 남편까지 뺏어갔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너보다 무너져 사는 꼴을 봐야 질투를 멈출지. 너희들이 준 위자료 잘 받아서 사업 번창하고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처음부터 그럴 마음은 없었어. 넌 늘 가진 게 많았잖아. 좀 빼앗겼다고. 이제 날 질투하나 싶어서 미안하지만 착각하지 마. 난 단 한 번도 너한테 질투해본 적이 없다고. 어릴 때 바람 피워서 이 혼자 살게 된 너의 엄마가 널 불쌍하게 생각해왔지. 그리고 어찌하겠어. 늙은 이혼자인 나에게 연하의 사업가 남자가 생겨서 곧 결혼을 할 것 같네. 더 궁금한 소식이 있으면 가끔 톡으로 내 안부를 전할게. 뱃속 아이가 듣기도 하니 어서 끝내렴. 그 후로 또 질투가 폭발한 미친 친구가 자주 미친 카톡을 보내왔어요. 당일 매출 전표로 수익이 축적되고 있다며 하루 매출만 1,000만 원인데 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미친 카톡이 매일 이어졌어요. 그러나 당시에 큰 마음을 먹고 새 남편과 소규모의 스몰 웨딩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살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신경조차 쓸 생각이 없었고 그들에게 제가 되려 관심이 사라지자 차단을 할까 고민했었죠. 그런데 남편은 미친 친구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친 친구가 운영하는 브런치 카페가 알고 보니 남편이 대표로 운영하는 체인점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 남편은 사업상 정리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제게 말해 주었죠. 또한 회사 내부를 확인해 보니 그 미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괜히 내가 얘기 꺼내서 자기가 더 신경 쓰게 된 거 아니에요? 회사 일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일 없어. 내가 바로 업무차 알아봤는데 영업점을 조사했더니 운영하는 카페 체인점이 그 미친 친구의 것이었고 그곳에서 다른 곳에서 식자재를 받아왔더라고. 또한 평이 좋지 않아서 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되어 난 내 비즈니스에 해가 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 그러니 너는 걱정 마. 능력 좋은 새 남편이 뜻밖의 복수를 하게 되었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으나 새 남편이 복수할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나를 대신에 뜻하지 않게 복수를 하게 되었어. 그 결과 새 남편은 다음날 즉시 가맹점을 해제했어. 미친 상간녀와 전 남편, 그리고 이혼 당시에는 제게 온갖 비난을 쏟아내던 시모까지 나타나셨습니다. 연신 잘못했다며 남편이 운영하는 본점 카페 앞에서 빌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제가 그들과 대립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울며불며 빌던 그들 앞에 경찰을 불러 포위시켰습니다. 이후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을 불러 카페에서 쫓겨나게 했죠. 든든한 남편 덕분에 체중이 말끔하게 줄어든 기분이 들었고 그동안 묵힌 과거의 아픔까지 모두 해소해 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속이 시원할 정도로 그들에게 현타를 주었지요.
이후 새로 태어난 듯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 남편을 인생의 은사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처음부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의 잘못된 막장 드라마로 첫 번째 결혼이 실패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자연히 복수도 되고 행운을 만나게 되었네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된 상황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아픔이 컸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남편과는 가장 가깝기보다는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적이 되기 전에 진심을 나누며 존중하는 인연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일들만 많이 계시길 바랍니다.